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하나로는 지난해 10월 수압펌프 전동기가 과열돼 정지봉 1개가 떨어지면서 자동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한 개 팀 추가 공모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는 선정된 추가 한 개 팀에 GPU 자원 지원과 데이터 공동 구매 등 기존 팀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빈 나노 발사 실패와 관련해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 공군 산하 조사 전담 기관과 공동 조사를 진행합니다. 후속 발사 일정은 원인 규명과 기술 보완, 검증 절차가 끝난 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때 확정한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모든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부지 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획득하고 2037년,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지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재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대해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지봉을 구동하는 수압펌프 진동기가 과열돼 펌프가 멈췄고 이로 인해 정지봉 1개가 떨어지면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펌프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전동기 냉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설비 온도 감시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물리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어린이는 물론 학창 시절 물리하기 어려웠던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학 체험관에 임누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마치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두둥실 떠다닙니다. 공기가 빠르면 압력은 약해진다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적용한 전시입니다. 베르누이 그게 바람의 힘으로 공이 떠서 신기했어요. 큰 볼링공의 줄을 당겼다 놓자 반대편 작은 공이 압력을 받아 하늘로 치솟습니다. 관 속에 연결된 공기 압력이 내부에서 고르게 전달되는 파스칼의 원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 재밌었는데 파스칼 점프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파스칼 점프가 공기를 통해서 테니스 공을 높이 올려서 점프시킨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물리학의 원리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피직스랩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물리학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더 나아가 누구나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 내에서 어떤 문화를 느끼고 즐기고 즐거운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이런 재밌는 종합 문화 공간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과학적 호기심을 느끼고 어떠한 것들이 또 더 응용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것으로 충분히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직스랩 체험 전시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 과학 개념을 스스로 발견하고 과학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 공군 산하 조사 전담기관과
한빛 나노 발사 실패에 대한 공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노스페이스는 지난달 22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첫 상업 발사를 진행했지만 1단 로켓 점화 직후 기체 이상이 감지됐고 이륙 30초여 뒤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브라질 측은 이번 발사를 법적 책임이나 과실을 따지는 사고가 아니라 발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는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발사 일정은 원인 규명과 기술 보완, 검증 절차가 끝난 뒤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노스페이스는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우주항공청의 발사 허가를 받아 재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하는 최고 석학기관 한림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림원을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9.8%로 나타났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34.3%, 전혀 모른다는 답은 25.9%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또 과기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등 세 기관 가운데 들어본 곳을 묻자 과기한림원은 55.7%로 절반을 넘겼지만 공학한림원은 18.5%, 의학한림원은 19%에 그쳤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와 보일러는 물론 자동차까지 고장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예상치 못한 수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오동원 기자가 한파 대비 관리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데 강추위엔 외출 시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아도 동파 위험이 커집니다. 영하 10도의 날씨가 사흘 이상 지속되면 가전제품의 결빙, 동파와 관련된 서비스 신청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베란다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0.2도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세탁기는 세탁 이후 남아있는 물이 한파에 얼면 호스나 내부 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외출이 길어진다면 급수 호스를 분리해 내부에 남은 물을 털어 완전히 비워두는 게 좋고 끝부분이 배수구의 고인물에 잠기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결빙 예방이 가능한 세탁기라면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잔수를 제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수도꼭지를 잠궈서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보일러는 한파에 배관이 얼거나 터지는 사고가 잦은데 난방과 온수가 동시에 끊길 수 있고 수리비도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보일러는 장기간 여행을 가더라도 전원을 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난방 온도는 최저 10도 정도로 유지하고 온수 기능도 최소 설정으로 켜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감싸거나 헤어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한파에는 자동차 관리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공기압을 채우고 워셔액도 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겨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시동 상태를 점검하고 냉각수도 적정량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각수가 만약에 없거나 만약에 그 정량이 없으면 히터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파에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평소보다 여유 있게 충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생활 속 작은 대비가 한파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영남 지역의 산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영남 지역의 산불 위험 등급이 다소 높음,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은 높음 단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1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예년의 19% 수준에 그쳤고 경북은 15.3%, 경남은 1.4%에 불과할 만큼 극도로 적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산불 15건 가운데 9건이 영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옮겨붙은 사례가 40%를 차지해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산림과학원은 난방기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한 개 팀 추가 공모를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추가 한 개 팀에 GPU 자원 지원과 데이터 공동구매, KAI 기업 명칭을 부여하는 등 기존 팀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팀과 같은 수준의 AI 모델 개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3개 팀은 1월에서 6월 AI 모델을 개발하고 추가 팀은 2월에서 7월 개발을 진행해 8월 초 단계 평가를 함께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에서 2개 팀이 탈락했으며 정부는 한 개 팀을 추가로 선발해 4개 팀 경쟁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선언을 계기로 머지않아 일자리가 전부 AI나 로봇으로 대체되는 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정부는 인간과 AI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은 2억 원. 하지만 계획대로 3만 대를 도입할 경우 단가는 4,70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선 도입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4조 3천억 원 규모였던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0년이 되면 22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선 조만간 AI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이 될 위기입니다. 당장 현대차 노조도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일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지만 노동 환경의 대변화를 막아서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노동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 산업 전환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산업 현장과 학계, 정부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관건은 인간이 AI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노동 정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AI 인재 양성과 직종별 교육 지원 대책,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AI 기술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인 한편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시장 활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 속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AI와 로봇이 완전 상용화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AI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21만 개에 달하고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심 부품은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로봇 설치 대수로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글로벌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한국 로봇은 핵심 소재인 연구 자석의 88%를 중국에 의존하는 등 부품 국산화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핵심 부품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면서 안정적인 수직 공급망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일본이 생산한 로봇의 70%를 수출하는 것과 달리 한국 로봇의 71%는 내수에 집중돼 있어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주가는 15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축하 대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희환 기자입니다. 최근 진행된 삼성그룹 임원 세미나에서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을 담은 영상과 함께 전달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주가 15만 원이라는 실적에도 이 회장은 오히려 임원들을 더 몰아세웠습니다. 숫자가 조금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발언은 냉철하게 삼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린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삼성의 불황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기술 경쟁력을 잃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삼성이 기술력을 회복한 게 아니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HBM 생산량 덕분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여기에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역시 역대급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작 강조했던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되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뼈아픈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살아났지만 삼성의 나머지 한쪽 날개인 스마트폰과 가전사업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 속에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은 매년 거세지고 있지만 구조적 위기를 빠져나갈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선 결국 이 회장의 사업 결단과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AI 시대에 뭔가 강력한 플랫폼이나 기술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 대형 M&A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로봇과 AI를 결합한 곳에서 현대차에 뒤처지지 않는 뭔가 제품이나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앞으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고 또 한 번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는 모두 이재용 회장의 손에 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새해부터 국내 전기차 시장이 가격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으며 시장을 흔들자 현대차와 기아도 가격 부담을 낮추며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의 보급형 중형 세단 모델 3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도 5천만 원이 넘었는데 최근 사양을 낮춘 새로운 모델이 국내에 4,199만 원에 출시됐습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제 구매가는 3천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집니다. 테슬라는 지난달에도 모델 Y 가격을 300만 원가량 인하하며 저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의 부진을 한국에서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중국 내에서 판매가 여의치가 않고 한국이 유일하게 글로벌 판매 지역에서 테슬라 구매자가 늘어나는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을 보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5만 9천여 대를 팔아치우며 1위인 기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초저가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7천여 대를 팔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른 비아디는 올해 2천만 원대 전기차로 시장을 더 파고들 계획입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기아는 EV5와 EV6 가격을 각각 280만 원, 300만 원 내렸고 현대차는 할부 금리를 절반가량 낮춰 200만 원대 이자 절감 혜택을 내놨습니다. 수입차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길러야 되는 측면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수입 전기차 저가 공세에 국산차도 맞불을 놓으면서 한국 시장을 뺏고 지키기 위한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국내 자영업자 숫자는 오히려 2년 연속 3만 명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모두 562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 8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3만 2천 명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1년에 3만 명대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의 연령대별로 보면 15세에서 29세 자영업자는 1년 새 3만 3천 명이 30대도 3만 6천 명이 줄면서 3년 연속 자영업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40대는 3천 명, 50대는 3만 4천 명의 자영업자가 사라졌지만 은퇴 연령인 60세 이상은 오히려 6만 8천 명 더 늘었습니다. 재작년 일터에서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3명 중 2명은 55세 이상 고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 수는 2,098명이었습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가 827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가 1,271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5세 이상이 1,381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55세 이상 노동자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 취약성이 산재나 산재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악용해 상속세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0억 원대 땅에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한 뒤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돌고 있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일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가 상속세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으로 분류돼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서울 근교의 300억 원대 토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토지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해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가업 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 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 카페 중에서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 및 신고 내용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불량 화폐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여러 장 붙어있는 연결형 은행권을 누군가 잘라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장용 목적으로 발행되는 기념화폐를 임의로 잘라서 사용할 경우 위조 지폐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보는 Y 오승훈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최근 서랍장에서 이상한 1,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지폐 밑단에 누군가 임의로 잘라낸 흔적도 확인됩니다. 절단면이 지금 아무튼 틀리고 하니까 혹시 품질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해갖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민도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이런 지폐를 처음 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짜 돈 같다. 돈 자체가 틀린데 은행가 같은 은행에서 나왔는데 위조 지폐 같아요.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 위조 지폐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임의로 절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0원권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 식별이 가능한 개수기에 넣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 코드와 함께 정상 화폐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조 지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여러 장의 지폐를 한꺼번에 묶어서 발행하는 연결형 은행권을 누군가 잘라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형 은행권은 유통용이 아닌 소장용 목적으로 발행된 기념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은 기념화폐를 자르면 일반 화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조 지폐로 의심받을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라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절단 과정에서 형태나 규격이 좀 원래 시중에서 유통되는 은행권과 다를 수 있어서
이제 위조 식별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연결형 은행권이 한정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만큼 절단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